자, 그로시 사무총장 오늘 첫 번째 방한하면서 이 방한 오전에는 언론사들과 다양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일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들의 걱정, 특히 한국인들의 걱정을 이해한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 앞에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안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도 일부 오염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다. 희석돼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 거기 수영장이 있다면 내가 수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노선을 보면 여러 가지 IAEA 마지막 7차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도 2중, 3중으로 걸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본인의 인터뷰와는 별개로 앞서서 나왔던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140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까지 어떻게 검증했고 어떻게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의 발언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시네 안 마시네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였던 사진은 오늘 우리 정부 관계자와 함께 정부 종합청사에서 대담을 나누는 장면, 잠시 후에 조금 뒤에는 또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찬을 한다는 얘기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얼마 전에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3중 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탱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알프스가 고장 나더라도 해양 방출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네, 지금 방금 우리 정부 결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5월 달에 현장 방문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도 따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배출 기준과 그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IAEA 보고서와는 결론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류의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크루시오 해류라든지 북적도 해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따지면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되는 제주도가 2년 뒤 2025년에 이제 유입이 시작되는데 그때 당시 삼중 수소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0.0000001베크레,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0이 6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최장 10년이 걸리고 오면서 희석이 돼서 10만 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오염수 방출되지 않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걸릴 수 있는 단계별 8개 단계의 장치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부 일일 브리핑도 거의 매일 다 빠지지 않고 들었었는데 이제 들어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장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저희가 오염수 정화 절차를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 민주당에서는 저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저걸 믿을 수 없다. 저기서 어떻게 깨끗하게 걸러지는지를 저거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의 도쿄전력이 이제 검사하고 검증한 부분을 좀 사후 교차적으로 검증하는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고서 내용을 저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 보고서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지적했을 때 이 알프스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알프스가 제대로 구동하지 않았을 때 일본이 국제사회에 그 사실을 숨겼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좀 물을 수 있는 거 아닌지. 왜냐하면 저는 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도 이 부분을 상호 한번 검증해 보겠다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게 전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빠진 부분이
알프스의 성능과 관련해서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그 얻는 이익을 형량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따르면 그 부분을 설시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다는 점. 예. 또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면책 조항이 들어간 것도 국민들로서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IAEA 보고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 물론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는 게 정부 설명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 사고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오염수를 이렇게 처리해서 30년 동안 방류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과학계의 어떤 입장이 있지만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변수를 통제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이 물을 한시적으로 가두는 것도 뭐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정말 일본 정부 입장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일본 국민일 텐데 일본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오염수를 버리는 일을 했을 때 과연 잘못된 오염수를 버렸을 경우에 그 정권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한국에서의 우려도 걱정을 하겠지만 일본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과학적 그 결과를 좀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다는 말을 들려드리면서 이 그로시 총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민주당과도 만날 수 있다.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In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the vicinity with Japan, I have been very attentive to the South Koreans' views and concerns, and I will do so happily. I think I should meet with everybody that has, of course, relevant interlocutors that have views on this. 과연 그로시 사무총장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집권을 해도 그러면 IAEA를 상대 안 할 거냐? 이 IAEA 결론 야당에 충분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어쨌든 간에 북핵 문제도 있고 또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인 IAEA와 한국 정부가 협조하고 대화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이제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어서 이게 또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자, 강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과연 옛날과 지금의 민주당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까? 그때는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 이런 발언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가지 기본 전제를 들었습니다. 예. 정보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 공유를 하라. 일본 정부가 말입니다. 2번째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달라. 3번째, 국제원자력기구 검증단에 한국인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조건을 달았다는 뜻은 사실상 외교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일본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라서 사실상 저 전제 3가지 조건에서는 거부한 거죠, 오염수 예. 방출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앞에 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문재인 정부가 동의했다고 하는 지금 현 정부 여당의 공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늘 새로 소환이 되면 이게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그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 주제에서 저희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도 추이, 저희 갤럽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조사하는 건데 지지율 추이를 보면 긍정이 38%, 40%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가 봤더니 긍정은 외교고요. 부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그 6%포인트나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수산물이 혹시라도 들어와서 우리 식탁에 올라갈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이렇게 크게 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괴담 선동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봐도 여러 가지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과거에 그 사드라든지 광우병이랑은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세 가지 조건 충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일일 브리핑 같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도 일단 이것이 IAEA 보고서에 합당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방류 자체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문제도 우려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어쨌든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만 그 부정 평가에도 아까 보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외교 문제가 같이 섞여 있다는 점은 정부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득이라든지 정보 공유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물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는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